합니다. 이 판단론이 어려워요. 이제 진짜 철학의 정수로 들어왔어요. 판단을 판단하다. 예,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한나 아렌트의 많은 연구자들이 한나 아렌트가 이 어떤 이 판단론이 가장 그 한나 아렌트의 정수, 사상의 정수라고 봐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처음에 한번 강의를 할 때 인간의 조건은 중간 단계다 했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최고 정상의 정점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이제 또 다른 식으로 풀이하면은 네, 우리가 이제 악의 그 평범성 이야기를 할 때 사유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때 더 정확하게는 판단을 하지 않는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사유 이런 거를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익히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제 정통으로 들어오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판단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판단 자체가 이제 곧 한나 아렌트에서 그 정신의 삶, 우리가 이때까지는 그 활동적 삶에 그걸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인간의 조건이 이게 제목이 그게 이게 이제 엑타비타 이게 되고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한 게 그 이걸 공부한 거예요. 엑타비타. 그러니까는 활동적 삶 이걸 공부를 했는데, 근데 인간의 조건에는 또 그게 아니라 또 컨템플라티브, 그러니까는 관조적, 명상적 어떤 관조적 삶 이것도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은 이걸 우리가 이제 다 해가지고 해야지 인간의 어떤 조건으로 되는데, 영어에서는 그러니까 휴먼 컨디션 해가지고 이것만 이렇게 돼서 그래서 사실은 이걸 우리가 공부를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 제목 자체가 영어에서 이제 그 어떤 반을 공부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활동적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본 거고, 이 정신의 삶 자체에 들어와서 이제 다시 사유,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세 가지를 구분해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노동, 작업, 그리고 활동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사유의 정신의 삶에 들어와서도 이제 다시 또 세 가지로 나눠주죠. 사유, 그런 다음에 의지, 그리고 이제 판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 활동에서도 공부를 했듯이 이 활동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정신의 삶에 있어서도 사유의지를 넘어서서 이 판단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그 한나 아렌트한테서의 어떤 그 판단에 대한 어떤 이해는 곧바로 한나 아렌트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 그 사상의 어떤 그 진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한나 아렌트한테는 판단이 사유의 초기부터 사유의 후기까지 계속 사유 자체가 조금씩 변해요. 보통 그걸 이제 전기에서의 어떤 한나 아렌트의 판단은 어떤 거고 후기에서의 한나 아렌트의 판단은 어떤 거다, 이렇게 이제 전기 후기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렇게 전기 후기를 구분한다는 그 자체가 뭔가 하면은 한나 아렌트한테서는 이 판단이 그녀의 사유에 있어서 계속 그 중요한 그 모티브로서 계속 작동을 한 거죠. 그래서 사유가 자꾸 자기가 발전해 가면서 판단에 대한 어떤 사유가 계속 이렇게 변해요. 근데 이제 크게 보면은 한나 아렌트한테서 그 사유 판단 자체는 크게 보면 이제 전기 후기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로 보통을 나누어요. 그러니까 전기 때는 주로 치중을 어디에서 치중을 두고 하는가 하면은 정신의 삶의 요 단계에서 어떤 관계에서 다루는데, 보통 이걸 이제 우리가 실천적 단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천적 단계에서의 어떤 그 판단 이렇게 이해를 하고, 후기에서는 실천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실천적인과 약간 대조적인 관조적 어떤 차원에서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어떤 건가 하면, 이 실천적인 내용이 어떤 건가 하면은 바로 여기
죄송하지만 제가 영어로 조금 하죠. 왜냐면 거기 조금 더 쉬워요. representative singing 이렇게. 이게 뭔가 하면은 어떤 대변적 사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 내용이 그런 게 지금 들어가요. 대변적 사유의 내용이라는 게 어떤 건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한나 아렌트한테 그 판단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보통 그 어떤 그 타자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을 상상력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 판단을 하기 이전에 타자의 어떤 사유를 가져와서, 즉 다른 말로 하면은 타자였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떠한 사유를 했을까라는 어떤 그 사유 어떤 형태를 상상력을 통해서 타자의 사유 자체를 자기 속에 가져와오는, 그래서 이제 판단을 판단을 할 때 그 정초적인 어떤 토대로서 자리를 잡는 거죠. 이건 이제 조금 더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일상적 언어로 풀이하면은 어떤 심퍼시, 어떤 사유를 할 때 타자의 의견을 미리 생각을 하는 그런 것이 이 레프레젠테이티브적인 어떤 사유의 어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그 판단이 이루어질 때 늘 타자였다면 혹은 타자의 어떤 입장이라면은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액츄얼하게 실질적으로 이 사람과,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제 타자의 어떤 그 사유를 어떤 그 일어나는 방식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진짜 액츄얼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장님이나 이사님에 대한 어떤 의견이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했을까가 아니고 그때는 액츄얼하고, 그렇게 되면은 자꾸 우연적이고 상황적인 것들이 개입이 되니까 그런 어떤 우연적이고 상황적인 걸 넘어서는 어떤 타자의 어떤 사유, 즉 포텐셜한 어떤 경우,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액츄얼화 할 때는 자꾸 어떤 형태로든 그 타자와의 어떤 자기와의 어떤 그 관계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넘어서는 어떤 그 타자의 어떤 그 입장을 반영을 못 하는데, 포텐셜한 타자의 어떤 입장이라면은 이렇게 우연적이고 이익적이고 혹은 친목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떠나가지고 진짜 그 사람의 어떤 이 입장이었다면 이런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땠을까라는 상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액츄얼한 타자보다 포텐셜한 타자가 훨씬 더 우리가 그 문제의 어떤 핵심이나 본질을 그 고려를 할 때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일어날 때의 사유의 어떤 그 형태가 representative singing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기에서 일어나는, 즉 판단을 할 때 일어나는 어떤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후기에서는 이 관조적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이게 이제 조금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했는 바로는 관조적이라고 할 때는 조금 부정적이었지 않습니까? 특히 한나 아렌트한테는 그게 철학자한테 특히 고대나 중세의 그리스도교적인 어떤 그에 의해 가지고 현실적인 활동적인 어떤 삶 자체와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혹은 분리되어 있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약간 비판적으로 봤죠. 그런데 여기서의 어떤 그 관조적이라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한 발짝 물러서는, 그러니까는 어떤 역사적 사건, 정치적인 어떤 그 행위가 일어날 때 자기가 직접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행위 혹은 행위자에 대한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사건을 기술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 자체를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그 사건에 대한 말하자면 역사화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정치적인 사건 자체에 대한 어떤 의미는 역사화 시킬 때야만이 그 진정한 의미가 드러나니까. 이건 이제 우리 이때까지 공부했는 바로는 어떻습니까? 계속 우리가 서사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죠. 이 서사가 왜 일어나는가 하면은 계속 인간한테는 이 시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시작이라는 그 자체가 내가 시작을 하고 그러면은 그 자체의 어떤 공론장이 형성이 되면서 다시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세계가 이루어지는데, 계속 우연적으로 다른 시작들이 개인적으로 봐서는 또 그 자체가 하나하나 한 개인으로 봐서는 그 자체가 이미 절대적인 시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 관계 자체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우연적이고
그런 다음에 그 절대적인 어떤 그 규정성이 있는 어떤 하나의 이론, 말하자면은 뭐 플라톤의 어떤 그런 국가론 같은 어떤 그런 고정화된 어떤 이론, 혹은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 공부해야 될 쪽으로 들어오면은 어떤 보편화된 이론, 혹은 보편자, 혹은 관습, 제도, 뭐 이런 것, 이런 것에 의거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만약에 준해버린다면은, 판단이 그게 준해버린다면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사실 판단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판단이라는 거는 이게 계속 어떤 사건에 대한 추후적인 혹은 후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 정치적인 의미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한 어떤 의미를 판단하는 어떤 입장인데, 만약에 어떤 하나의 어떤 보편적인 어떤 것 혹은 관습화된 어떤 방식으로 기준으로 판단해버리면 판단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한 번 더 다시 설명을 하면은, 결국은 이 우리가 전기 후기 쪽에 이거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다시 하겠지만은, 우리가 이 판단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만약에 제가 이제 이 컵은 만약에 이제 튼튼하다, 우리가 미학적인 이거하고 관련됐으니까 이거로 하죠. 그냥 상관없습니다. 아름답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지금 이게 우리가 특수자예요. 특수자, 뭐 영어로는 하면 이게 이제 우리 독일어는 이거 베존드러스라고 그러는데,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추상적인 거예요. 보편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때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지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공부를 우리가 이제 선 이해로서 조금 이해하기가 힘드는 게, 전번에도 우리가 이제 칸트 할 때도 조금 공부를 했지만은, 보통은 이게 보편자니까 다 이렇게 그냥 뭐뭐는 해가지고 B1, B2, B3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거는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은 다 아름답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은, 여기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 특수자를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버리면은, 이 특수자 자체가 그 고유성이 사라져버려요. 이 고유성이 사라져버려요. 뭔가 하면은 지금 이 판단력에 들어와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이 특수자를 지금 살려가지고 이 특수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수자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고유한 현상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만약에 보편자라는 것 속에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뭐뭐는 아름답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특수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고유성의 어떤 사건 자체를 말살시켜버려요. 근데 이제 칸트한테는 이 고유성의 어떤 그 성이 일어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칸트한테는 이 판단력,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 혹시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전에 박 선생님도 한번 그때 설명을 할 때, 이게 이제 이것은 하고 할 때 한번 선생님이 그때는 제가 이제 다 이해가 된 것 같더라고. 선생님 그때 한번 질문하실 때 칸트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요 차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미학적 판단이나 혹은 이 지금 우리가 칸트한테서 한나 아렌트한테서 일어나는 어떤 판단이나 지금 특수성 혹은 사건, 그런 다음에 여기서 계속 지금 한나 아렌트가 칸트한테 굉장히 의지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 칸트한테서 이 유일한 사유가 이게 일어났다. 이전에는 없다. 여기서 바로 정치적인 어떤 고유성, 무슨 사건,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다 일어났다는 거는 요 판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요런 현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이 판단을 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이게 보편자니까 그냥 이거 아무 그거 없이 형식상으로 무조건 B1, B2, B3, B4, B5는 그냥 이 보편자, 즉 아름답다 이렇게 되니까 이 컵, 뭐 저런 컵, 이 컵, 저 컵, 이런 컵들이 다 그냥 컵이니까 그냥 아름답다라는 형식상의 어떤 그 판단, 보편적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그냥 이 특수성을 그냥 여기에 그냥 귀속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제도적으로
조금 더 또 다른 차원에서 한번 설명을 하면은 나는 고유한 내 고유성을 갖고 있는데 어떤 국가 제도 법칙 거기에 따라 가지고 무조건 따라야 된다. 요 컵하고 비유를 하면은 그러면 그 관습이니까 그게 법이니까 그게 친구의 원래 의리니까 그 무조건 니는 그런 식으로 따라야 된다 하면은 결국 내가 뭐가 빠집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가 그러지 않을 수 있는 특수성이 지금 빠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면 현상적으로 우리가 분석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걸 이제 칸트는 미적 판단에서 이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요 쌤들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예. 아니요. 뭐 말씀하셔도 돼요. 뭐 이해가 되냐 해서 네. 우리 원장님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어떠세요? 괜찮아요? 이거 이해됩니다. 이해됩니까? 네. 아, 쌤은 전에 한번 하니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그때는 옳다 싶어가지고 그대로 쌤 되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미적 현상이나 정치 현상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판단은 이렇게 고유한 거다라는 걸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한나 아렌트한테는. 이런 사회의 그 흐름 자체 어디에 뭐 비중을 두고 이거는 아주 이제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그냥 아주 넓게는 한나 아렌트한테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궁극적으로 여기 본 거는 이걸 지금 보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게 칸트가 이미 그 판단력에서 발견을 한 거고 이거를 그러면은 한나 아렌트는 이제 자기식으로 이제 조금 해석을 하죠. 여기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전문적인 거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과연 이렇게 해석한 게 한나 아렌트가 이렇게 해석한 게 과연 정말로 칸트적인 어떤 의미에서 그 어떤 실천 진화라든지 그 이제 그 칸트한테 수수 이성 비판이라는 게 뭐 실천 이성 비판에서 또 자유 개념이 나오고 또 그 이 판단력 여기에서도 이제 자유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 그때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칸트 한번 설명할 때 여기서 이제 구상력하고 오성이 작용해가지고 바로 이 창조 나오고 자유가 여기서 지금 발생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해서 그때 원장님도 그때 한번 이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 자유롭게 여기 지금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왜 그냥 단순하게 여기에 기속돼 버리면은 이 보편자에 의해서 조금만 이거를 그 판단의 어떤 그 한 요소로만 봐버리니까는 이거를 이제 아까부터 제가 어떤 예를 들었냐면은 어떤 구체적인 제도 법 혹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규칙 속에 그냥 자기를 그냥 나는 뭐니까 따라야 된다. 국민이니까 우리 반이니까 뭐 어떤 어디 동네에 속하니까 그 규칙에 따라야 된다 하는 방식은 다 이 보편자에 대한 어떤 그에만 특수성을 고려를 하지 않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보편적인 어떤 그 기소.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구분해야 되는 거는 이게 판단이니까 그 어떤 형태로든 이 형태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컵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특수성만 하나만 당근하게 있는 거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이제 하는가 하면은 바로 이 특수자를 혹은 특수성 속에서 어떤 보편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혹은 칸트식으로 하면은 내가 이 컵을 보면서 내 마음 속에 뭔가 미적 감흥, 쾌락 같은 거, 쾌감이 나타나는데 그 쾌감 일어나는 것들이 아주 순수하게 지나친 어떤 개인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게 바로 보편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를 느끼고 예쁘고 아름답다라는 걸 느낀다는 그 자체, 그런 다음에 그런 어떤 판단을 내가 했다는 그 자체는 바로 원장님이나 다른 선생님도 그런 어떤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상호주관성이라는 게 나오죠. 상호주관성, 그런 다음에 공감 이런 게 나오고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커먼 센스 같은 게 이런 게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도출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좀 넘어가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일단 아주 요 지금 형식상의 어떤 그 구분을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일어나는가라는 거. 그러니까 칸트 한나 아렌트가 본 그 칸트 혹은 한나 아렌트의 어떤 그 사유에 있어 가지고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최후의 이제 이 판단을 어떻게 보는 건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나 아렌트한테는 궁극적으로 판단의 기능이라는 건 그러니까 최종적 버전은 뭔가 하면은 판단의 기능이라는 거는 바로 이 시간하고 세계성과의 화해다 이렇게 봐요. 이 말이 조금 어려워요. 시간과 세계성과의 화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말이 이제 조금 어려워.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시간이라는 거라든지 특히 세계성은 공부를 우리가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판단의 기능 자체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제 최종적 버전은 그거예요. 근데 이 최종적 버전으로 가기 전까지 이제 여러 가지 그 서양 철학사 근대사에서 나타나고 있던 여러 가지 그 판단에 대한 혹은 그 판단에 대한 어떤 그 한나 아렌트적 그 판단 개념에 이르기에까지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모태들 형태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그 개념으로 이제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아주 좀 초보적인 어떤 그 개념에서 한나 아렌트에서는 그 이해라는 개념이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좀 사유였던 것 처음에서 이제 나타나요. 이 이해라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이해라는 어떤 그 개념 자체는 이렇게 그 형식상적인 어떤 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한 정치적인 어떤 그 사건이나 그런 다음에 어떤 다른 어떤 저 어떤 예술적이나 혹은 그런 경우에 이해라는 그 자체가 한나 아렌트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은 바로 그 어떤 그 판단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선 이해가 먼저 있어야지 비로소 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니까는 이해와 판단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정치적인 어떤 뭐 전체주의적인 어떤 그때 사건들 여러 가지 사건이나 혹은 예를 들어서 아이히만이나 뭐 이런 어떤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할 때 그 판단 자체가 일어나고 혹은 그 판단의 어떤 그 가능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이해라는 게 곧 어떤 한 사건 혹은 세계에 대한 어떤 친화성 이때 우리가 친화성이라는 말을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어떤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근데 그 사건에 대한 어떤 이해라는 게 보통 우리가 이제 그냥 이렇게 그냥 형식상으로 그때 어떤 사건은 뭐 어떤 거였어 이런 어떤 차원이 아니라 그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는 수용될 수 있고 그게 판단되고 그게 받아들여지고 그런 다음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런 차원에서 어떤 한 사건에 대한 어떤 그 이해가 선행이 돼야지 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 선 조건으로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체주의적인 어떤 그 사건들이나 아니면 그 당시 유태적인 어떤 그런 많은 어떤 그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 자체를 나는 그게 있었지 않았다라든지 아니면은 그거는 뭐 내하고의 어떤 다른 어떤 어떤 상관적인 어떤 그런 인종적이나 나는 어떤 그것과는 다르니까는 그 사건에 대한 그를 어떤 거리를 두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건 자체가 하나 인류의 어떤 그 기준에서 인간의 어떤 조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사건이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걸로 사건을 이해를 받아들이는 자세일 때 그게 바로 이해고 그런 이해가 같이 병행이 되기나 혹은 선행적인 조건으로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가 비로소 이제 이 판단의 어떤 그 가능성이 이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런 설명 자체가 지금 어떤 차원인가 하면은 제가 이제 아까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듯이 전기의 어떤 그 사유의 어떤 유형에 속한다는 거죠. 이 전기적인 어떤 그 사유의 유형이라는 건 어떤 건가 하면은 결국은 그 어떤 사유 내가 그 타자의 그 입장에 있었을 가능성이었다면은 그 사건들이 어떠했을까? 바로 이게 이제 타자적인 어떤 그 포텐셜하는 타자의 입장을 자기 속에 가져오는 그 자체, 그게 바로 이제 한나 아렌트가 이해하고 있는 어떤 정치의 개념이면서 이게 한나 아렌트한테서 일어나고 있는 초기의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그 사건에 대한 이해의 어떤 그 방식으로 일어나는 거죠. 이제 이런 방식의 어떤 이해가 이해가 여러 형태로 이제 초기의 어떤 그 다른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어떤 건가 하면은 잠깐 제가 좀 지우고 선생님 좀 지워도 되겠습니까? 이제 요 이해의 어떤 그 방식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살펴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공통 감각이라는 거예요. 이 공통 감각이라는 게는 우리가 이제 제가 전번 시간에도 잠깐 여기 잠깐 설명을 했지만은 이 공통 감각이라는 거는 우리가 나의 어떤 그 판단, 나의 어떤 그 느낌이나 그런 다음에 타인의 어떤 그 느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혹은 또 공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기 위해서 혹은 판단을 누군가가 내린다고 할 때 그게 다 뭐같이 깔려 있는가 하면은 바로 나의 판단이나 어떤 나의 어떤 그 의견 자체가 타인에 의해서도 같이 공유되어질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을 이미 전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사물에 대해서나 혹은 사건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이 판단을 내린다는 그 자체는 이미 서로 타인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공유하는 게 바로 이 공통 감각이라는 거예요. 이 공통 감각이라는 거는 칸트한테서 이제 아주 이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공통 감각이라는 걸 통함으로써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개별적 감각의 어떤 그 차원을 넘어서는 그 공유되어지는 어떤 것들이 서로 그러니까 타인과의 어떤 관계에서 이것들이 내재돼서 이 내재화된 어떤 이 공통 감각을 통해 가지고 비로소 우리가 개별적인 어떤 감각을 기준으로 하는 어떤 그 판단에 대한 그 객관성 자체를 보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통 감각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의 근거가 곧 다른 의미로는 우리한테 공통 감각이라는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 식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내림으로써 그 판단을 통해서 다른 타자와의 어떤 통해서 그 공유된 어떤 세계를 가질 수 있다. 이 공유된 세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곧바로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하면 취미라든지, 이제 여기 우리 집 번역에서는 자꾸 이제 이 말이 이제 테이스트라는 말 자체가 취미로 나오는데 번역을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이 취미라는 게 조금 이렇게 취향 좀 비슷한,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정확한 어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테이스트라는 그 자체가 이미 그 내가 어떤 느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먹고 짜고 아름답다 또 어떤 그걸 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일종의 그 지극히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감각이나 어떤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사실은 그걸 가만히 자세히 분석해 보면은 그게 이미 사회성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취향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그 자체 혹은 그 취향이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져서 어떤 하나의 사회를 이룬다는 그 자체는 이미 그 공유되어질 수 있는 어떤 그 테이스트를 통해서 이거 제가 이제 번역을 이거 우리 이제 한국에서 번역이 이제 이 취미로 자꾸 되어 있어가지고 그 취미라고 이야기하면서 언어로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 이게 그 이해의 수용도가 잘 이렇게 안 와닿는 그러니까 좀 다른 번역으로는 취향이나 이게 오히려 또 좀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이 미적 감각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감각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요 테이스트 속에 이미 뭐가 내재되어 있는가 하면 바로 이 사회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보면은 우리가 어떤 특수한 개인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개인의 어떤 그 형식을 넘어서는 그 이면에 이미 그 사회성이 들어가 있는 이 사회성이라는 게 이미 뭡니까? 타인과의 어떤 그 공통되는 그 거를 전제로 해야만이 이게 이 사회성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회성의 테스트의 어떤 그게 발전이 되면 뭡니까 이게? 바로 이게 이제 다른 의미로는 문화가 되는 거겠죠. 문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어떤 그림을 좋아한다, 아니면 어떤 음악을 좋다, 아니면 뭐 어떤 거리에 혹은 산을 좋다, 뭐 이런 것들이 다른. 그런데 이 확장된 어떤 이 자체가 이미 이 문화의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문화의 어떤 형태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거기에 속에 이 사회성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이 사회성 속에 이미 타자와의 어떤 그 공유된 어떤 즉 보편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의 어떤 그 자체가 상당히 어떤 특수화된 어떤 방식으로 규정화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각자의 그 개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 즉 특수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고유성이 확보가 되고 살아있는 차원에서의 어떤 일어나고 있는 게 바로 이 문화고 이 문화의 형태가 다른 형태가 바로 즉 유기적인 어떤 형태가 바로 이게 정치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한나 아렌트한테서 갖고 있는 어떤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형태가 바로 이런 형태인데 이런 형태의 어떤 그 정치 혹은 문화의 어떤 형태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말과 언어를 가능하게 하는 즉 이게 바로 이제 판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한나 아렌트에서의 어떤 그 초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판단에 대한 어떤 그 중요한 역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인간의 조건에서 공부를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마지막에 그 언어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그 차이를 나타내는 게 인간의 어떤 그 가장 그 고유성을 나타내는 어떤 즉 계시를 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제 다시 이제 그 판단으로 들어오면은 그게 즉 정신의 어떤 삶으로 들어오면은 그게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이제 이 판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판단 이 자체가 한나 아렌트에서는 궁극적으로 그 인간의 조건에서 나타나는 그 언어 작용에 대한 근원적인 어떤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초기에서 이제 좀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고찰이고 사실은 한나 아렌트가 제가 아까 우리 이야기했지만 이게 이제 사실은 시간과 세계성에 대한 어떤 이 화해 문제 이게 이제 가장 한나 아렌트가 궁극적으로 내세우는 어떤 그 버전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칸트의 어떤 그 판단론을 거쳐서 한나 아렌트의 후기에서의 어떤 그 판단 개념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는
제가 이제 요 전반기 여기까지 어떤 질문을 조금 받고 요거는 다시 이제 또 다른 파트로서 다시 한번 그쪽을 좀 집중적으로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고찰해 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한나 아렌트한테서의 그 판단이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식으로 그 작용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 간략한 어떤 그런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우선 하고 질문 잠깐 조금 받죠.